교장 간행과 함께 천태종 개창을 준비하던 의천은 40살이 되던 해 갑작스레 흥왕사 주지직마저 내놓고 해인사로 쫓겨난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에는 사찰에서 만든 서적 목판만을 보관하는 사간판전이라는 전각이 있다. 이곳에는 의천이 남긴 글들을 모아 엮은 대각국사 문집 목판이 보관돼 있다. 문집에는 의천이 해인사로 쫓겨난 후에 지은 시문들이 남아있다. 종실의 은혜는 깊지만 불문의 덕이 적어 품은 뜻을 펼 수 없기에 산속에 숨어서 한 지 오래입니다. 대부분 해인사로 쫓겨온 자신의 복잡하고 답답한 심정을 읊고 있다. 지옥을 당해가며 여러 해 서울에 살면서도 교문에 쌓은 공이 없어 부끄럽구나. 이때 도를 행한 것은 공연한 헛수고였으니 어찌하여 산골에서 성정을 즐기는 것만 같으랴. 의천은 왜 쫓겨났던 것일까? 의천이 귀국한 3년 뒤 어머니 인예태후의 지원으로 천태종의 중심 사찰인 국청사 건립공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나라의 재정 창고인 신흥창이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사는 5개월 만에 중단되고 만다. 국청사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후 인예태후와 형인 선종마저 죽자 의천은 곧바로 해인사로 쫓겨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의천은 왜 천태종 개창을 추진했을까? 당시 불교계에는 왕실의 지원을 받는 화엄종과 문벌 귀족의 지원을 받는 법상종으로 갈라져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의천은 천태종 개창을 통해 분열된 교단을 재편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당시 불교의 정황이 법상종과 화엄종, 선종 이렇게 이제 3개 세력으로 이제 대별돼 있었거든요. 그럴 때 천태종을 개창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화엄종 세력하고 선종 세력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제3의 종단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인주이 씨가 주도하는 법상종 세력은 상대적으로 그 천태종의 계열의 세력보다 위축되고 소외될 가능성이 아주 분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교단 주도력이라든가 불교계에서의 지배적인 그 어떤 권력이 위축될 것을 염려한 인주이 씨라든가 그에 연계된 법상종 계열 승려들은 당연히 저항하고 반발할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인주이 씨 가문은 딸 셋을 왕비로 출가시킨 이자연 이래로 고려의 대표적인 문벌 귀족 세력으로 부상했다. 인주이 씨 가문은 그들의 자제들을 법상종 종단에 주로 출가시켰다. 개경에 있는 현화사와 함께 법상종의 중심 사찰이었던 금산사에는 당시 이자연의 5째 아들인 해덕왕사 소현이 주지로 있었다. 천태종 개창을 위한 국청사 건립공사는 중단되고 의천은 해인사로 물러나 있을 당시 소현은 금산사를 크게 중수하고 전남쪽에 광교원을 설치하여 법상종 계통의 불경을 대대적으로 간행했다. 해덕왕사비에는 소현이 법상종의 대표 사찰인 현화사 주지로 있을 때 대대적인 중수공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의천이 해인사로 쫓겨났을 때 법상종은 오히려 크게 융성하는 상황이었다. 고려의 대표적인 문벌 귀족인 인주이 씨 가문의 권세는 이자이 때 극에 달하는데 이자이는 왕위를 찬탈하려는 난까지 일으킨다.
이자이의 난은 의천의 셋째 형인 계림공이 진압한다. 그리고 그는 조카를 대신해 왕에 오른다. 바로 숙종이다. 숙종은 즉위하자마자 해인사에 물러나 있던 의천을 다시 흥왕사 주지로 불러올린다. 또한 국청사를 완공해 천태종을 개창한다. 천태종 개창을 기념하여 세워진 선봉사 대각국사비에는 당시 천태종 개창 상황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숙종의 명령에 따라 선종 승려 천여 명이 의천이 주도하는 천태종으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화엄종과 선종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려 불교사는 신라 말기 선종이 들어온 이래에 선종과 교종의 대립 갈등이 계속되어 왔고, 바로 고려 불교사의 역사적인 과제는 선종과 교종을 어떻게 통합하느냐는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천의 천태종 개창은 비록 간접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은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는 시도로서 그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의천에 그런 선구적인 업적이 있어서 그 뒤에 100년 후에 진울의 선교 통합의 작업도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천의 불교사의 업적은 선교 통합의 역사에서 크게 평가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태종 개창, 그것은 분열된 불교계를 통합하고 아울러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